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산유국 사이에서 터진 석유전쟁, 국내 증시에 어디까지 반영이 될 것인지 쉽고 빠르게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관련주들, 하락 관련주, 그리고 반사익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률 상위에 떡하니 올라왔던 게 바로 원유 선물 인버스죠. 인버스는 뭔가요? 무언가가 하락할 때 반사이익으로 상승하는 해지성 상품입니다. 제가 왜 상품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같은 종목이긴 한데 ETN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ETN 거래 신청을 하시는 분들만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ETN 상품 중에서도 한국 증시는 상한가 제도가 30%인데 60%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있어요. 59.99%요.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왜냐? 곱하기 2가 붙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붙은 종목은 상승할 때 60%까지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때 60%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수익률 극대화 혹은 리스크 극대화,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의 상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이런 상품들이 날뛰는 이유는 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증권사의 상품이라는 거죠. 증권사가 돈 벌어가는 방법.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루 만에 하락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지난일에 금요일에 하락을 보고서 다음 주 월요일도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은 주식으로 이렇게 해서 ETF 상품 안 사죠. 국제유가 선물 거래를 합니다. 추가 하락을 예상하면서 매도, 숏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익이 벌어졌을 거고 여기서 반등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오늘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있잖아요. 신용미수 담보금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선물은 예수금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데 워낙에 주식시장 신용미수 반대 매매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박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이용하면은 그건 역시도 주식시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 그런 무기로 ETN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주식 종목처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종류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많죠. 인버스 상품이요. 반대로 레버리지 상품도 있습니다. 유가가 오늘 어디서 마감했죠? 오늘 분명히 시간대로 따져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 29달러 중반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죠. 그러면은 인버스 상품은 유가가 반등했을 때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당장 내일은 일단 유가가 반등을 했으니까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으로 출발합니다.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65달러 선이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9.5달러. 대략적으로 30달러라고 봅시다. 이 중간이 어딘가요? 중간을 볼까요? 그러면은 중간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47달러 선? 47달러 선이 6,500원이란 말이죠. 유가가 요 중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 중간이 39달러 정도 될 텐데 39달러까지 반등을 해주면은 분명히 개파락이 8,000원 이하권에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50달러까지 반등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60%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무언가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열광하는 거예요. 경주마, 이번마가 이제 역전해서 1등으로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유가가 크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1월 달에 65달러 선일 때
14,000원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오늘 30달러 선에 그쳤을 때 4,100원, 4,200원에서 멈췄죠. 이 중간값을 보도록 하죠. 중간값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47달러, 48달러 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47달러 선이고 가격으로 따지면은 9,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유가가 40달러 여기죠? 40달러까지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원유 가격이 올라왔을 때 따라 올라오는 레버리지 상품이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9,500원까지? 아니죠. 왜?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5,000원 중턱에서 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유가가 하락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어디냐? 기존에는 유류할증료가 붙는 게 어디예요? 바로 항공사죠.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대한항공. 일반 항공사의 차익이 크게 늘어난다가 아니라 유류할증료 감소로 인한 이용객 증가. 비행기표가 싸지니까 이용객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업종에서 유류 가격,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거는 정유업체. 원래 쌀 때 사서 쟁여놨다가 비쌀 때 팔아먹으면서 이제 재고 차익을 남기는 건데, 기존에 30달러 위에서 사둔 물량이 있잖아요. 지금 30달러 이하로 내려왔었으니까 이거죠. 분명히 이때 사는 가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가격에 샀던 재고는 현재 재고 평가 손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쌀 때 더 사놔야겠죠. 재고 평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얘네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할지 후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할지 아니면 평균가로 해서 계산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60달러에서 샀던 재고량 손해 안 보려면은 30달러에서 더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45달러 선으로 평균 가격 맞춰갖고 팔아먹어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가가 45달러 위에까지 회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버텨야겠죠? 그 중간에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30달러에서 샀던 거 45달러 선에서 팔아서 차익 챙길 수 있고 그 차익으로 60달러에서 샀던 손실 채우는 거죠.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미 사놓은 거에 대한 손실을 먼저 우려로 띄우기 때문에 실적 악화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타격을 보는 게 정유라고 말씀드렸어요. S-오일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GS.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금호석유나 금호석유 같은 종목도 같은 업종이라 해당되죠. 또 하나는 뭘까요? 두 번째는 화학입니다. 원유에서 파생되는 부가상품이죠. 유가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제조원가, 매입가가 줄어들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사놨던 재고는 기존에 확보해놨던 재고는 제조원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실적 악화로 이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화학자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LG화학 같은 경우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니까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일선상 이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 부분은 따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선입니다. 유류값이 비싸면은
이송 방법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유가가 비싸면은 항공으로 해서 운송하는 게 힘들어요. 배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선 쪽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유류를 운반할 선박이 많이 필요하겠죠? 왜? 항공기로 옮기는 것보다 배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많은 양을 취급할 수 있고 운임료도 싸니까.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가 상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박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해운 쪽도 영향을 받는 거죠.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할증료 줄어들죠. 항공사가 이득을 보긴 하지만,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이득을 보긴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영향이 없다. 하지만 대신에 항공기를 통해서 운송하는 유류는 이득을 보죠. 근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쪽을 부각시킬까요?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더 키우죠. 악재 이슈를 더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상승하는 ETN 상품이 많고, 지수 연동, 그리고 선물 상품 연계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는 공매도의 먹잇감들, 그런 것들만 많다. 테마로 따져보게 되면은 유명한 거 있잖아요. 흥구석유, 그리고 극동유화, SH에너지화학, 마지막으로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한번 영상을 남겨드렸었죠. 유가가 반등한다면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유가가 반등했을 때 100% 반등한다는 그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유류 전쟁이 펼쳐졌을 때,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전쟁 이슈가 펼쳐졌을 때, 마찰 이슈가 펼쳐졌을 때 오르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 하락 구간에서 급락이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시장 반등 종목으로 환승해야 된다라고 이때 설명을 해드렸었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추이를 보았을 때 오늘 하락폭을 메워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딱 요 정도죠. 요 정도까지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환승을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극적으로 산유국들이 합의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합의라고 하면은 감산합의죠. 감산합의에 나서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아요. 공장은 전기와 기름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공장이 안 돌다 보니까, 전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는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류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유류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 매수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낮춰야겠죠.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데도 잘 안 사. 근데 A가 할인할 때 B가 가만히 있을까요? B도 할인을 하죠. 근데 담합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파나요? 아니죠. A보다 더 먼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조금 더 낮춥니다. 그러면 C는 가만히 있을까요? C도 할인을 하는데 A보다도 낮고 B보다도 낮습니다. 얘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D 국가의 기업도 똑같이 낮추게 됩니다. 이 경쟁이 무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남들보다 더 싸게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다 보니까, 사실 싸게 팔아도 상관없는 게 땅에서 솟아나는 거잖아요. 땅만 파면 나오는 거니까 싸게 팔아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할인을 때리는 거고,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유류 소비자 입장에서만 이득을 보는 건데 국내 소비자는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분명히 올해 초 65달러를 돌파할 때 유가가, 경유값이 리터당 165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분명히 절반 가격으로 내려왔거든요. 50% 할인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국제유가는. 근데
유가가 30%인데 근데 유류값도 800원대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니요. 1000원 이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호구다. 호구.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오늘 왜 ETN 상품들이 강세를 보였었는지 그리고 왜 인버스가 부각이 됐는지 앞으로 레버리지를 보는 이유는 왜인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좀 레버리지를 보기에는 변동성이 큰 기간이다. 중국처럼 코로나 이슈를 덮고서 공장 재가동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서서히 바닥을 잡고서 반등하게 될 것인데 그것까지 확인하고서 원유 레버리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인버스의 인버스 상품의 변동성 구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점상이었죠?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처럼? 요때처럼. 언제처럼? 또 있었죠? 과거에도 충분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가가 무한정 하락할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증시 하락, 유가 하락 다 막아야 되는 트럼프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저녁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장 상황과 연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의견 공유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오시면 됩니다.